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우리의 새로운 내일, 미래를 만들어갈 신기술을 주제로 수다를 나누는 시간이죠.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오늘도 어려운 과학이 아니라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제 수다 친구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줄여서 과커 솔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빈 씨. 안녕하세요, 지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할 준비 되셨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자리만 와서 이 과학 얘기만 시작하면 눈이 아주 번쩍 떠지고 입이 막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엄청났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지난주를 겪고 나니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뭐요? 수다를 떨려면 체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에너지 100%로 채우고 왔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우리 솔빈 씨의 100% 완충 배터리가 이 시간 어떤 화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 소재 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는 이영기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차세대 2차 전지고요. 그중에서도 전고체 전지 개발 과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 소재 연구실의 신동욱 책임연구원입니다. 2차 전지를 전공하고 관련된 정부 지원 연구 과제를 그동안 수행하였고요. 현재는 주로 차세대 2차 전지 중에 하나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고체 2차 전지 소재 및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 두 분 다 스마트 소재 연구실인 거세요? 같은 연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왜요? 같이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뭘요? 제가 아주 고급 척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두 분께서 계시는 스마트 소재 연구실에서 개발하신 기술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무려 대표 성과 대상을 받으셨답니다. 대상이요. 와, 좀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2022년에 연구원 대표 성과로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내용은 주로 차세대 2차 전지, 아까 소개드렸던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하고 그리고 전극 관련된 소재 개발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좀 쉽지가 않네요.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예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소라 리포터가 연구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 쪼꼬미. 선생님, 우리 쪼꼬미 살 수 있겠죠? 가망 없어요. 안 돼. 제발 그 말만은. 살려주세요. 쪼꼬마. 아니야. 선생님, 너무하세요, 진짜. 매정하게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우리 쪼꼬미 살려주실지 감정도 없으세요? 이거 배터리가 부푼 거 아닌가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우리 쪼꼬미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해졌지만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바로 폐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식으로 생각하면요. 음식에 곰팡이가 피잖아요. 근데 곰팡이를 닦아내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야죠. 네, 지금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죠? 이 보조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전지는 리튬이온 2차 전지인데요. 배터리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있고 이 사이를 막는 분리막이 있어요. 그리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액체 형태의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액체가 보글보글 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가고 싶죠. 네, 기체가 되었고 날아가고 싶죠? 네네. 근데 날아가고 싶은데 못 날아가면은 화가 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펑 터지겠죠.
네. 이 배터리는 부풀어서 앞으로 터질 위험이 있어서 바로 폐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 어머 당장 버리세요. 어머 위험한 거라 세상에 제가 갖고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이럴 때마다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다 안전한 2차 전지를 개발 중에 있고 이를 전고체 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고체요? 하면서 봐. 이 자체가 지금 고체 아닙니까? 이 배터리는 대부분 고체로 이루어져 있긴 하는데요. 일부 액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액체예요? 하면서 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들리세요? 아니, 안 들리네요. 액체예요? 이게 근데? 네, 액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거를 고체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2차 전지입니다. 전고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고체 성분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단단해서 안정적이고 또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불이 잘 붙는 반면에 고체 전해질은 불이 붙지 않아서 이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극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존 전극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인 이 활물질이라는 것과 이 리튬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고체 전해질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근데 이 고체 전해질이 상당히 민감한 소재라서 저희가 다루기도 어렵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이 전극 내에다가 고체 전해질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활물질, 즉 일할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더 넣어서 전극을 설계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더 많은 양의 활물질을 전극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고체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용량이 더 높아진다. 네, 용량이 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물건을 뒤죽박죽 이렇게 네. 쌓여놨을 때보다 차곡차곡 정리했을 때 더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네.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지금 제 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큰 소리로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 방도 비슷해요. 그쵸? 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오. 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가 하루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인지 보시죠.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가요? 지금 전고체 전지 조립 중입니다. 조립. 근데 이게 전고체 전지가 이게 최첨단 과학 기술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뭔가 약간 느낌이 막 AI 막 이런 기계들이 막 다 해줄 것 같은데 가내 수공업이신가요? 지금 현재 전고체 전지가 아직 개발 단계라서 지금 현재는 지금 실험적인 파라미터를 조절해 가면서 작은 단위로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이제 큰 기계에 들어가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가내 수공업이 모여가지고 열정이 합쳐져서 이게 엄청난 기술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술 이렇게 개발한 게 오래됐나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체 전해질 소재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19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된 바가 있고요. 대신 전고체 전지에 적용된 사례도 197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상용화되어 있는 액체 전해질 기반 전지의 성능 수준으로 따라오면서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왜 개발이 안 된 거는 뭔가가 뭐 약간 좀 이제 돈이 조금 안 된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성능도 액체 전해질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고체 전해질의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상용화된 전지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러면은 100년 동안 안 됐던 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내 수공업을 하면서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머,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어머,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뭐.
균일하게 이렇게 다 동글동글한 게 이게 실제는 되게 작은 거죠, 지금? 지금, 엄청 작은 거죠?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의 지름이 200 마이크로거든요. 근데 200 마이크로면은 머리카락 하나의 지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그 작은 구멍을 수천 개가 뚫려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가요? 그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면서 구멍이 많이 뚫려야지 위아래에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구멍은 많아야 되는데 또 당겼을 때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막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멍이 많아야 좋다. 많아야 좋고 이 소재 선정도 중요하고. 예. 아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뭐 이렇게 작업하세요? 아, 이거는 저희가 합성한 고체 전해질을 균일한 사이즈로 분쇄하는 작업입니다. 고체 전해질이요? 그러면 그 고체 전지의 원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물질이 리튬 이온을 전달시켜주는 고체 전해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거 계속 말로만 들었는데 요거 좀 가까이서 제대로 된 실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이게 고체 전해질, 이게 꼭 그건데요. 유황온천에서 그 왜 계란 딱해 먹었을 때 그 향이 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고체 전해질은 황화물 기반의 고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 고체 전해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황의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개코예요, 그럼 저? 네, 맞습니다. 개코입니다. 어머, 과학 프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네요. 코가 세상에나.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고체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고체 전해질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체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인 고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완성되는 건 뭐 시간 문제 아닙니까? 아직 상용화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게 총 TRL 7단계 중에 3단계 정도로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거 되면 대박 아닙니까? 그쵸? 되면 대박이죠.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어렵네. 너무 어려운데요? 부자가 되는 게 어렵다. 그럼 그 기술이 어쨌든 완성이 되면은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도 부자가 되고 모두가 안전하게 2차 전지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분이 계시는 연구실을 저희가 살짝 둘러봤습니다. 스마트 소재 연구실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이 박사님. 스마트 소재 연구실은 부품 소재 연구 본부 내에 속해 있고요. 석박사 인력해서 한 30명 정도가 에너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2차 전지 외에 태양 전지, 그리고 앞전 열전 소자, 그리고 이제 메타 물질이라는 소재, 그리고 에너지 디바이스에 관련된 패키징 소재까지 한 10여 개의 정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2차 전지라는 게 이런 거. 핸드폰이나 패들릿 아니면 노트북, 전기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전지가 맞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정말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2차 전지라는 말에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덧붙여 주시자면 2차 전지란? 2차 전지를 영어로 이제 풀면 이제 세컨더리 배터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배터리는 다 알잖아요. 저희 예. 며칠 전에 4살짜리 조카를 봤는데 엄마가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니까는 조카가 달려가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살짜리로 아는 게 배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터리는 아는데 이제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좀 딱딱한 단어라서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란 전자 제품을 구동시키는 전원이고요.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이제 구동시키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 소자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로는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있는 납축 전지가 있고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리튬 이온 배터리 전지라고 하고 있는 전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들 이런 거를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럼 2차가 있으면 1차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1차 전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전지가 이제 1차 전지거든요.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그 친숙한 건전지. 예, 많이 쓰고 계시는 게 이제 이 건전지고요. 네. 뭐 일례로 이제는 저희가 벽걸이 시계라든지 그럼요. TV 리모컨 그리고 저 계산기 같은 작은 전력을 소모하는 어떤 기기에는 1차 전지인 건전지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3차 전지 있나요? 3차 전지 네. 2차라는 용어가 이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차 전지를 쓰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충전 후에 재사용을 할 수 있냐 아니냐를 네. 가지고 1차 전지냐 2차 전지냐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마트 소재 연구실에서 차세대 2차 전지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좋은 건 널리 알려야죠. 어떤 기술인지 궁금해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거든요. 뭐 잘 아시는 안전성 문제. 그렇죠. 액체를 가연성에 유기 전액을 쓰다 보니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거리가 사실 가솔린 한 번 주유했을 때 거리의 반밖에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집중했던 건 실질적으로 전고체 전지는 이러한 안정성과 에너지 저장 능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기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의 분리막 두께로 얇게 만들 수 있는 전고체 전지에 막화하는 기술. 그다음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에너지 저장 능력을 아직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능가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 한 90% 정도까지는 저장 능력을 따라잡은 기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실제로 2011년에 이 기술 처음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가시적인 성과는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국 이상 특허 출원도 진행을 했고, 관련 기술들을 홍보하면서 그래서 아마 작년에 대표 성과까지 저희가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10년이 채 안 걸렸네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까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10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기술을 10년 안으로 이제 네. 가능하게 했다는 게 저는 엄청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핵심 차이점이 2차 전지는 전해질이 액체고 전고체 전지는 전해질이 고체다.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했을 뿐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쓰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전지가 이제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지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극인 양극이 있고요. 마이너스 극인 음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충전과 방정되는 원리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 소자입니다. 근데 그 리튬 이온이 그 혼자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그 전지 안에 꽉 채우고 있는 액체 전해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리튬 이온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제 불행하게도 액체 전해질이라는 것은 가연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부 어떤 단락이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또 강한 충격이 왔을 때 폭발. 쉽게 발화돼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어떤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고체 2차 전지는 이러한 화재나 폭발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안전성 극대화한 전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쓰겠다 하면 이제 전고체 전지 저희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불만이 성능이 좀 저하된다는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원래의 성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액체 전해질을 기반으로 한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의 겨울이나 아니면은 사막과 같은 높은 고온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체 전지를 바꿨을 경우에는 그 저온이나 고온의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특히 네. 고온에서는 오히려 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설계상으로도 굉장히 그 에너지 밀도를 액체 전해질 전지 대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안전성 문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기술이든지 저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전지는 외부의 전류를 차단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방수를 뿌려준다고 해도 오히려 리튬과의 반응성은 더 커지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요. 화재 그렇기 진압이 때문에, 어렵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 배터리의 화재를 끈다기보다는 이 화재로 인해서 주변으로 번지는 화재가 번지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밀폐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불화수소라는 유독한 가스가 발생을 해요. 다량으로 흡입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즉 진화가 어렵다는 거,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인체 유해 가스를 쉽게 발생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리튬이온 전지가 전기장차에 탑재됐을 때 폭발하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들으니까 더 이 전고체 전지의 발전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데요, 사실 이 전고체 2차 전지에 대한 연구가 이게 뭐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법 오랜 기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거든요.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뭘까요? 기존의 액체에 비해서 고체 내에서 이온의 이동은 훨씬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액체만큼의 빠른 이동도를 가지는 고체 전해질 소재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고 해서 액체 전해질에 상응하는 그런 이동도를 나타내는 물질이 개발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고체 전해질 소재 자체가 아직은 이온의 이동도가 액체에 비해서는 낮다는 거. 그래서 극복하기에는 아직 다양한 이제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 소재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제조 공정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또 공정이 구축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제조 공정 및 장비와는 호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소재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수분에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나 장비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와, 근데 이 비용이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되는 반면에 고체 전해질 소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렇게 상용화돼서 대량으로 소재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셀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소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를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은 서로 좀 맞물려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더 고체 전해질의 개발을 조금 더, 즉 전고체 전지의 개발을 좀 더 지연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공정 단계에서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서 전고체 전지에 대한 상용화를 선행적으로 진행하려는 정부 노력들이 많고 여기에 부합해서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더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70년대 초반에 나와서 40년 가까이 아직도 지금 기술이 개발이 안 되고 뭐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그때보다는 지금부터 개발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야말로 꿈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멋진 꿈에 1등으로 다가가는 게 우리 박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근데 듣자 하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도 2차 전지를 향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성 확보된 2차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라든가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비용이 생산 단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전지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면에서도 좀 제 생각엔 높을 것 같고요. 배터리 시장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전고체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고체 2차 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해보면은 전고체 2차 전지에 관련된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특허 같은 것들이 최근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재권을 좀 확보해가지고 이런 시장을 선점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지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경쟁에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아직은 리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실제로 전고체 전지에서 가장 기술이 앞선 기관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도요타 일본. 자동차가 네. 있고 그 외에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를 위시해서 전고체 전지의 소재 관련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을 처음에 리딩을 했고 저희 현재 기술 수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전지 기술 대비, 차세대 전지 기술 대비 한 80% 정도까지는 육박했다고 봐요. 네. 하지만 이제 그 20%의 차이가 사실은 앞으로의 전지 기술의 주도권을 잡는 이제 클로가 될 거고요.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들의 마음이 있으면은 언제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전고체 2차 전지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어떤 곳에 좀 활용이 가능할까요? 또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기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보고요. 근데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일상에서 점점 우리 일상을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전성하고 더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전고체 전지 기술이 대체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빠르면 한 2027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면 2030년 네. 정도에는 이 전고체 전지 기술이 탑재된 전기 자동차나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문제 이제 뭐 주행 거리 얘기하잖아요. 주행 거리도 많이 늘어날까요? 저희는 늘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예. 몇 가지 그 근거로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 특성상 어떤 그 규격화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 공간 내에 그 셀을 이제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러한 액체들이 하나도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전체가 고체 형태로 전극 전해질이 구성되면 기본적으로 셀 두께 자체가 얇아질 수 있고 배터리를 여러 개 넣어서 실제로 전기차에 적용할 때도 거기에 관련된 부속 장치들이 필요해요. 냉각을 시키는 장치라든지 히팅을 시키는 장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는 다양한 회로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대비 부피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동일한 부피 내에서 오히려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행 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의 2배에서 한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와, 와. 박사님들께서 이 안정성과 배터리 성능 향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또 그 차를 안 타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전고체 전지가 자동차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것까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2차 전지는 이제 IT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뭐 이어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이제 의류 같은 게 이제 개발될 수 있고요. 뭐 스마트 의류는 색깔도 마음대로 변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배터리가 있어야 구동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를 이제는 거기에 탑재를 하는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체와 이제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위험성이 전혀 좀 굉장히 낮은 배터리를 좀 원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한다면은 뭐 좀 더 안전하게 그런 스마트 의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마트도 신발 같은 것도 있어요. 저도 찾아본 건데 네. 스마트 신발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이제는 길을 갈 때 이제는 진동으로서 이제 위치를 알려주고 오른쪽, 너무 좋다. 왼쪽 이런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이런 네. 것들도 신발 밑창 이런 것들의 신발 밑창이라든지 심지어 신발 끈에도 이제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를 넣는다면 안전하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저희가 전고체 2차 전지는 액체 전해질에 이용하는 전지 대비 오히려 고온에서 좀 더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이 있으면 고온에서는 이게 성능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액체다 보니까는 온도에 좀 취약하건 성질이 있는데 전고체는 오히려 그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우나 같은 데서도 이제는 저희가 전자기기를 너무 좋다. 사막 같은 데서도 이제 충분히 네. 성능이 뛰어난 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웨어러블 슈트 하면은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이언맨 슈트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대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그 에너지 저장하는 소자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파워에 공급하는 에너지 관점에서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아이언 수트 개발은 저희랑은 좀 또 다른 얘기라서 협업을 해주세요, 장치도 네. 있고.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는 좀 더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한 다양한 디바이스들. 근데 그 디바이스들 대부분 크기가 작아질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도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전고체 전지 기술들이 활용되면은 훨씬 의미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을수록 이 전고체 2차 전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전고체 전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근데 제가 연구원의 연구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그 상용화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그래서- 많이 남으셨잖아요. 네, 많이 남아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은 이제 소재 위주, 즉 핵심 소재 위주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다면 지금 셀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안전하면서 사용 시간이 늘어난 전지를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걸 저희가 꼭 봤으면 합니다. 네. 신 박사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전고체 2차 전지 초기 연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지라는 경향이 있었고 기존의 액체 전지를 이용한 전지가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굳이 그 비싸게 만들어서 살 필요 있겠냐는 또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이제 그런 안전성이 좀 더 중요시 되면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뭔가 저희 사람한테 좀 더 안전성이 필요한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그런 2차 전지의 장점들이 부각이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의 어떤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다양한 전자기기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미래 어떤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자기기들의 저희 배터리를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두 분 앞으로의 계획 연구 저희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서 준비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소개하는 연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앉으면 되나요? 네. 앉으시면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긴장되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미래 일상이 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도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화면이 바리스타 훈련 콘텐츠 화면입니다. 훈련 콘텐츠는 실제 실물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것부터 전 단계에 걸쳐서 과정이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경고창을 봄으로써 아 이게 정말 뜨겁고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팀 세차 훈련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사무보조 훈련 콘텐츠라든지 카쉐어링 관리사 훈련 콘텐츠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들을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하는 일들에 관련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도심에 설치된 여러 CCTV들로부터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구조나 뭐 아니면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탐지해서 이들을 이제 경찰서나 119와 같이 이런 사람들 구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실감 메타버스 연구소 안에 있는 실감 디스플레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많이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작게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도 더 사람들한테는 생생한 화면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일단 4차 산업혁명,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 선구자입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인공지능이나 뭐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가 잘 아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이버, 국내외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만 하다 보면 그런 큰 기업들만 하다 보면은 이제 소외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소외되는 국민들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책연구소로서 우리 온 국민들이 또 이제 소외되는 기업들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보통신체험관이고요. 저희 연구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좀 어려운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애트리가 개발한 기술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해보실 수 있는 기술이라서 좀 쉽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전시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자율 주행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애트리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 모델하고 똑같은 2대의 모델이 연구원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는 저희 연구원에 총 3대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차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즉 자율주행차의 머리라고 할 수 있죠. 뇌 부분, 반도체 칩을 개발을 했고요. 그 안에서 AI 학습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고 얘가 어떻게 멈춰야 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반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 내부도 한번 보실까요? 네,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운전석이 없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율주행차에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될까? 근데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자 또는 멈춰, 뭐 오른쪽으로 돌자, 나 어디를 가고 싶어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 자율주행차가 그 명령어를 인지를 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고요. 여러분 CG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CG 기술을 저희 연구원에서 CG를 통해서 처음 디지털 배우를 탄생을 시켰고요.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람, 즉 배우를 탄생을 시킨 기술입니다. 같이 오른쪽 영상 보시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배우가 디지털 액터,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배우입니다. 네, 제가 잠시 멈춰서 이제 진짜 배우와 가짜 배우를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 다른 점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잘 찾아보시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진짜였고 오른쪽은 컴퓨터 그래픽인 가짜 배우인데 진짜 배우에게만 이렇게 목걸이와 귀걸이가 착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부러 구별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에서는 첫 번째 영화보다 좀 더 발전된 CG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엄정화 씨가 피아니스트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정화 씨가 이 정도를 피아노를 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정화 씨의 신체 부위 중 한 가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꿔놨고요. 고정되어 있는 얼굴을 바꿔서 이렇게 실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친 다음에 얼굴만 엄정화 씨 얼굴로 바뀝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딥페이크 기술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화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명량이라는 영화이고요. 굉장히 이제 많이 흥행했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배들이 나왔습니다. 영화에 나온 약 400척의 배 중 7척만 진짜 배였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물과 파도, 사람들, 그리고 배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저희 연구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었고요. 네, 저희가 아까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의 자체 기술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기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통신 분야입니다. 통신 분야는 TDX라고 하는 전전자 교환기를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동통신으로 넘어가서 CDMA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을 이끄는, 그래서 이제 뭐 장비를 수출까지 하는 그런 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 LTE, 4G로 대표되는 LTE 기술도 개발하고 이제는 5G, 6G까지 해서 이동통신을 이끌기도 하고 또 이제 유선통신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서 통신 강국이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처음에 이제 16메가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 되는 이제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도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이제 에틸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뭐 크고 작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내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면 운동 부족이 되기 쉬운데 점심시간이나 틈틈이 주변을 걷다 보면 하루 10,000보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에트리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개발한 기술들이 이제 실제로 이곳저곳에 쓰이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한 기술들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행복한 미래 세상을 만드는 기술 선구자.
휴대폰과 네트워크 분야, 또 다양한 인공지능, 거기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까지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기술들이 바로 이곳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설빈 씨? 아, 그럼요. 두 분 계시는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주 엄지척, 엄지척. 아유, 트로트 취향이셨네요. 두 분께서 아주 자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책임감으로 이 연구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예. 여태까지는 저도 이제 저희 분야 안에서만 좀 많이 연구를 좀 진행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부에서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많은 첨단 기술이 탄생하고 있는 곳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요. 그곳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두 분 박사님 같은 연구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항상 응원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기 박사님, 신동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과학자들의 열정을 더 뜨겁게 하는 거 뭘까요, 손미 씨?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연구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과학과 친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